네, 이 정부가 빈집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 지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빈집 정비 지원팀을 구성한 뒤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빈집 문제 해법을 찾고 또 그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려면 이 실태 조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이 전국적으로는 빈집 규모가 뭐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나요? 네, 행정안전부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빈집에 대한 일제 행정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빈집이 13만 4천호로 집계됐다고 합니다. 가장 많은 곳은 이제 전남으로 한 2만 5호 정도로 나타났고요. 그 다음 전북이 1만 8,300호, 경남이 1만 5,870호, 경북이 1만 5,502호로 뒤를 이었는데요. 이 광역시로 분류되는 부산의 경우 빈집이 1만 1,471호였고 대구가 6,009호, 대전이 4,991호, 인천이 4,178호, 광주가 2,272호, 그리고 울산이 1,849호로 나타났습니다. 수도권인 서울도 6,711호, 또 경기도 역시 6,714호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뭐 울산은 빈집이 상당히 없다라고 적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.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이 울산 지역 빈집 비중이 3만 900호로 나타났는데요. 이는 인구 1000명당 빈집 수가 28호로 7대 틀광역시 가운데 부산, 광주, 인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. 네. 앞선 조사에서는 1,849 호였고 이번에는 3만 900 가구. 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. 이 두 기관이 내놓은 통계 수치가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요? 일단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이 빈집의 정의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,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. 따라서 이 빈집 상태에 있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 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, 또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준주택, 또 별장처럼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따져보면 이 미분양 아파트 등을 포함한 실제 빈집은 이번에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많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치는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에서 밝힌 빈집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누군가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그런 빈집들만을 주목한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, 또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이 네 개 부처가 합동으로 빈집 정비 지원팀을 구성하고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. 그러려면 관련 제도 개선 또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도 이를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 뭐 소개를 좀 해 주시죠. 행정안전부는 이 전국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하는데요. 이는 이제 작년 예산 50억 원 대비 이제 2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작년부터 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
빈집 한 호당 농어촌은 700만 원, 도시지역은 1,4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. 이를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11개 시도 39개 시 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를 철거했다고 하고요. 올해는 대상 지역과 또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서 1,500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자, 이 지난해는 행정안전부가 단독으로 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올해는 이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. 이렇게 밝혔는데요. 그동안 빈집 정비나 관리는 시장이나 군수, 구청장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또 소규모 주택 전비법을 적용을 했고요.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빈집을 관리해 왔습니다. 이 때문에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또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던 것이죠. 자, 그러니까 이 조금 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좀 적극적인 협력이 많이 필요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부터 빈집 정비 중앙, 지방, 민관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. 올해 1월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서 관계부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또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이어서 2월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서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. 행정안전부는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중앙협의회와 또 지방협의회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려면 이 빈집 정비와 관련된 체계 구축이 또 관건이 되겠군요. 네, 이 관련해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 통합 지원 시스템이 선정이 됐는데요.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또 클라우드처럼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기획 또는 발굴해서 행정 효율화라든가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, 또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. 이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, 고령화, 인구 감소, 또 지방 소멸 등에 대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럼 한국부동산원이 행정안전부의 정책 파트너가 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전국 빈집 현황 분석, 또 주변 공공시설 분포 현황 분석, 또 빈집 발생 위험 예측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빈집의 관리, 정비, 예방, 선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거래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시장 자율적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빈집 문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농촌 지역인데 좀 어떤가요?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, 민간기관, 유관기관과 함께 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, 일명 농촌 빈집 은행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.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기관, 또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하고 있는데요.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 3월에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모집을 마친 후 4월부터 공인중개사 모집과 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해서 5월부터 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꽤나 신선한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요. 그동안에는 이 농촌에 있는 빈집을 뭐 철거하는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이제 보니 이런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나 또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
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었는데요. 특히 농촌 빈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과 또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 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는 지역이나 위치, 평수, 건축 연도, 브랜드 등에 따라서 이 매매 가격과 임대료가 표준화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이 농촌의 빈집은 이 정보 플랫폼이 없어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실제 관련 당사자들의 의향은 뭐 어떤 걸로 나타났나요?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에 도시민 1,000명에게 빈집 활용, 예를 들어서 뭐 매입이나 임차가 되겠죠. 이 빈집 활용을 조사한 결과 60.5%가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. 또 빈집 소유자 150명에게 빈집 임대 매각 의향을 조사한 결과 각각 54%와 64.7%로 파악이 됐습니다. 이 농촌 빈집을 가진 사람은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의사가 있고 도시민은 빈집을 활용할 의향이 있지만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죠. 네.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농촌 빈집은행 사업이 추진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농촌 빈집은행은 빈집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한 빈집 가운데 소유자가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면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한 뒤 이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인데요.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林수산식품부 또 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기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라는 게 있습니다. 이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에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자, 그럼 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농촌 지역은 특히나 이번 사업에 관심이 좀 많겠군요. 네, 이 말씀처럼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전북의 부안군, 충남의 예산군은 이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는데요. 그만큼 이제 마음이 좀 급했다는 거죠. 그 밖에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 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농어촌 지역 마을 기업이 빈집을 정비해서 숙박 사업이나 또 농촌 체험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. 자, 그럼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 빈집을 매각하거나 또 임대하려는 사람과 또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려는 사람은 이 빈집 정보 플랫폼인 빈집에 가입을 하고 농촌 빈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린대로 또 검색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접할 수 있으니까 이 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초저출생과 고령 사회 또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쌓여가고 있는 지금 이번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 계획이 뭐 조금이나마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